안녕 친구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진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 모두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특히 아이들과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와 더 가깝게 지내고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줄 수 있는지 최신 부모 교육 트렌드와 함께 실질적인 팁들을 아낌없이 방출해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처음엔 다 서툴고 육아는 정답이 없는 여정이니까요.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면서 더 멋진 부모가 되어봐요. 자녀와의 소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주저없이 경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모든 소통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가 친구나 연인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것 같으면 마음이 다치고 반대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해 주고 공감해 주면 없던 신뢰도 쌓이게 되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순간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답니다. 여기서 단순히 듣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눈을 사랑스럽게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하 그랬구나. 그랬어? 정말 속상했겠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런 말들을 건네며 아이의 감정에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이의 표정 변화, 몸짓, 말투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들도 놓치지 않고 읽어주려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와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고 부모님께 더욱 솔직하게 다가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대화 방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훈계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식의 대화는 아이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주눅들게 할 수 있어요. 대신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존중받는 대화법을 사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너 왜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다그치기보다는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엄마는 좀 걱정이 돼.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자신의 감정과 걱정을 나 전달법으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이의 마음에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나 전달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또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눈높이 대화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이의 연령과 이해 수준에 맞는 단어와 문장으로 이야기해야 아이도 우리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표현할 수 있겠죠. 너무 어려운 어휘나 복잡한 문장 구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대화 기술 중 하나예요. 아이와의 소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바로 아이의 감정 이해예요. 아이들이 가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돌발적인 행동이나 과격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행동 뒤에 숨겨진 아이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떼를 쓰고 울음을 터뜨린다면 단순히 버릇이 없거나 심술궂어서가 아니라 뭔가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속상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표출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이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헤아려 줄 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와 진정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아이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어떤 아이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느긋한 기질을 가진 반면 어떤 아이는 활동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단 한 명도 없듯이 우리 아이의 고유한 기질을 이해하고 그 기질에 맞춰서 강점은 더욱 살려주고 약점은 지혜롭게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답니다.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아이의 행동을 더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요즘 부모 교육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긍정적 훈육이에요. 훈육이라고 하면 왠지 엄격하고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아이를 벌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 훈육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아이를 존중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아이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우리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이 거칠어지거나 이성을 잃기 쉽잖아요. 부모 또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로 아이와 대화하고 아이에게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긍정적 훈육 방법이에요. 물론 연령에 맞는 적절한 선택권을 줘야겠죠. 예를 들어 오늘은 빨간 옷을 입을래? 파란 옷을 입을래? 와 같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아이의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책임감을 자연스럽게 길러준답니다.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의 역할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는 부모가 아이의 학습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아이와의 소통과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어요. 부모는 더 이상 아이의 학습을 강요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아이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성장을 돕는 학습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습 경로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배우며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 거죠. 특히 최근에는 개별화된 학습 퍼서널라이즈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강조되면서 우리 아이 각자의 흥미와 능력, 학습 속도에 딱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주고 적용해주는 것이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 되었어요. 또한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특히 Z세대나 알파세대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려면 부모님들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때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나 좋아하는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아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의 물꼬를 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새로운 부모 교육 지식과 기술들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정말 유익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마련되어 있답니다. 가까운 가족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해보면 아이의 생애주기별, 가족,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PPT, 동영상과 풍부하게 제공되고 있으니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죠. 자녀 이해, 효과적인 대화법, 긍정적 훈육, 그리고 부모가 겪을 수 있는 양육 스트레스 관리,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과 같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강력히 추천해요.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부모의 자기 개발이 결국 아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도 더 배우고 성장해야 우리 아이들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죠. 아,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해서 2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부 관계예요.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은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자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된답니다.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성 발달도 더 좋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행복한 부부 관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아이를 키워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바람직한지,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삶의 지혜와 규범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물론 꼰대처럼 일방적으로 훈계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가 올바른 가치관과 탄탄한 내면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자녀와 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며 진정으로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아이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감정을 깊이 공감하며 아이의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대화하고 때로는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며 긍정적으로 훈육하는 다층적인 노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배우자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지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부모는 위대하니까요. 우리 모두 힘내서 아이들과 진짜 친구 같고 아이의 성장을 진정으로 돕는 현명한 부모가 되어봐요. 여러분의 멋진 육아 여정을 항상 응원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 자녀와의 소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주저없이 경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이게 모든 소통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우리가 친구나 연인과 이야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는 것 같으면 마음이 다치고 내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순간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답니다. 여기서 단순히 듣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긍정적이고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는 아이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기도 해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행동해야 바람직한지,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삶의 지혜와 규범을 가르쳐주는 역할도 함께 해야 한답니다.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부모의 역할이니까요.